내전이냐 분당이냐 새누리당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인 원내 지도부 경선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시간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통령 경호실과 차움의원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또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모든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소식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9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12시 전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오전 네. 중에 뭐 숫자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럴 텐데 두 분 모두 이제 일단은 정우택 네. 친박 진영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일단은 원내대표가 되겠다. 네.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중립 성향이다. 그리고 친박과 비박을 소통하고 화해시키면서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친박이 이선으로 후퇴하고 그리고 친박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의원은 이제 비박 진영의 대표로서 당이 현재 처하고 있는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 이 사안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그 국회 현장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모습이 그런 보이고 걸로 있습니다. 스타트. 지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곧 국회에서 출발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10시 반에 출발할 것으로 예정이 됐었고요. 10시 이제 50분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11시가 넘었군요. 이제 앞서서 짧게 국회의원들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지금 버스에 오르는 모습 현장 연결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YTN 중계차가 이 시각 국회에도 나가 있고요. 그리고 김영재 의원 앞에도 나가 있고요. 지금 차움 의원 앞에 또 청와대 경호실 앞에도 다 나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저 버스를 타고 지금 1호차인 것 보니까 차량이 몇 대 더 준비가 돼 있는 것 그런 것으로 같습니다. 보입니다. 예. 저 차를 타고 이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김영재 의원이죠, 서성교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국정조사 현장 조사는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시간 동안 김영재 의원에서 그 대표자 보고와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는 차움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오후 3시부터는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단 조사 내용은 그 현장에서 대표자 보고, 또 관계자 면담, 또 서류 조사 등등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김영재 의원과 차움병원에 대한 조사는 뭐 무난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후 3시부터 이루어질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조사는 청와대가 국가안보보안시설이라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어렵다면은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은 어떤 대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나씩 조금 볼까요? 지금 오전에 일단 지금 가는 김영재 의원, 김 교수님 어떤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주시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청문회 조사가 두 가지 사안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시술이라든가 또는 뭐 이 주사제 사용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김영재 의원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비선 실세들은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무런 경호의 절차라든가 또는 기록 없이 상당히 많은 의료인들이 드나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런 시술이라든가 특히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필러 주사 이 시술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집중적으로 점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 진행 과정에서 태반 주사, 감초 주사는 청와대에서 일단은 실시가 된 것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맞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김영재 원장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면담과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다는 그런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국회 그 운동장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지금 차에 타서 잠시 후면은 이제 김영재 의원 먼저 이제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제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버스가 출발하면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고요. 다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소식으로 가서요. 지금 보면은 중도를 표방하는 의원들의 이런 표심이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 원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큰 흐름으로 보면은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친박계는 이선으로 퇴진을 하고
비주류인 비박계가 원내 사령탑을 맡는 게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구성으로 보면 친박계가 숫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새누리당 그렇죠. 국회의원이 총 128명인데요. 이 중에서 한 66명 정도가 네네. 친박계고 비박계가 약 한 40명, 중도가 약 한 28명 정도 좀 되기 때문에 이 중도 28명의 표심이 과연 비주류 대표로 나온 나경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할 거냐, 이게 네.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희 원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되어야만 새누리당을 변화시키고 쇄신하고 개혁할 수 있어서 이 보수의 새로운 새누리당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우리 예, 예.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서 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서는 저는 정우택 의원이 사실은 선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력의 측면에서는 역시 친박계가 강하고요. 그동안에 보였던 친박계의 모습에서는 그동안의 정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윤리위를 친박 의원 중심으로 투입을 해서 윤리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고요. 더군다나 이진권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윤리위원들이 다 사퇴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쿠데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내용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세력의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62표의 탄핵 찬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 시국회의 비박 진영이 35표 정도를 일단 점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27명이 사실상 탄핵에 가세했습니다. 거기에는 친박계 의원과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과연 이 의원들이 어느 정도 좀 표심을 모아줄지 오늘 오전에 소위 말하는 비박계도 아니고 친박계도 아닌 중립지대다 해서 21명의 의원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갖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중립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러나 세력 면에서는 아직도 친박 진영이 좀 더 앞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세력 균형으로 가고 친박 진영의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 정우택 의원이 좀 더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새누리당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보수의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친박 진영이 일정하게 이 선으로 후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오늘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더욱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나경원 의원입니다. 당의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면서 처음부터 저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증생의 각오로 말입니다. 당과 보수의 혁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 나경원과 김세연의 선택은 변화의 상징입니다. 끓는 물 속에 개구리는 데워지는 물 속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지 못해 죽습니다. 들끓는 민심 속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괴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위 세층에서 말하는 친박 실세, 저는 정중히 이 손으로 물러나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선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박적이 그렇지 않고 비박적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쉽습니다만은 비박적에서 된다고 한다면 더 큰 혼란과 또 걷잡을 수 없는 내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본인이 안 되면 당이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되면 나가고 내가 되면 여기에 남고 그런 논리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반복과 대립의 조장의 언급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출마의 변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 다 이제 왜 내가 돼야 되는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우택 의원은 조금 친박색이 옅은 그런 의원으로 지금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친박 쪽이긴 한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친박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범친박계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역구와 고향이 충북이고 자민련 의원 생활을 하다가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전진석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서 범친박계로 분류되고 있고 본인은 변화와 쇄신도 중요하지만은 당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친박, 비박 구분 없이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당의 화합을 이뤄낼 것이고
화합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친박계 핵심들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겠다. 예. 이렇게 화합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김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들었던 것처럼 친박들의 이선 후퇴 무슨 의미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예.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최순실 씨를 비롯한 비선 실세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서 친박계는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광장에 수백만 명의 국민이 모일 정도로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박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견제와 또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지금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정우택 의원의 표현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소위 말하는 골박이라고 하죠. 골수 친박들.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치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만일의 경우 이 상황에서 당권을 놓치거나 당에서 우리가 중심에서 밀려나면 우리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 결사항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정우택 의원의 이 당선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 이후의 변화가 상당히 새누리당의 앞날을 점치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고 변화를 모색할지는 좀 미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요. 새누리당 의총 현장 화면입니다.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곧 지금 투표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한 12시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예. 줄 서서 투표하려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뭐 친박이 내세운 정우택 의원이 당선이 될 것인가, 완전히 바꾸자는 주제에서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게 관심인데, 그런데 이제 정우택 후보가 되면 지금 비박계에서는 정우택 후보가 뭐 약간 친박의 색깔이 였다,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분당 가능성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만약에 친박계에서 원내대표가 되면은 네.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원내대표가 정우택 의원이 되더라도 예. 그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보여지지 아. 정말로 당장 이 시점에서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 거냐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12월 21일 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비대위가 꾸려지는데 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와 21일 날 있을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새누리당의 당권 향배가 둘 다 친박으로 갈 경우에는 비주류들이 쓸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당 내지는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데 네. 아직은 이런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기 때문에 친박들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그러시군요. 집단 예. 탈당을 시사하면서 엄포를 놓은 거, 이거는 그냥 엄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일단은 강한 압박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압박용이다. 예. 예. 또 한 가지 오늘 조사 과정에서 김영재 의사업고 부인인 박채윤 네. YJ콥스 메디칼 대표인데요. 네. 이분이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여러 차례 동반을 했고 그렇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서 조직적으로 이 회사를 지원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제기됐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오늘 국회의원들의 현장 조사에서 많은 질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화면이 들어오면 이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다시 국회 모습입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의총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줄 선 모습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예. 기표소 앞에 있습니다. 예. 오늘 표심의 또 다른 변수, 아까 중도파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변수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또 다른 것이 이제 이른바 윤리 쿠데타가 좌충수가 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기존에 있었던 윤리위원회의 그 불리한 표결을 막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을 일부는 뭐 낙하산을 투입했다, 또는 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꽉 많은. 채운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친박 의원들로. 원래는 할 수 있는- 7명의 윤리위원들이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8명을 추가해서 이제 꽉 예. 채웠습니다. 예. 채웠는데 그에 반발해서 이진권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윤리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모양으로 봐도 그렇고 형식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과연 집권 여당이라는 공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최소한의 표결이라는 것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서는 나올 예정이 아마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고 정도로 아마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결정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기존의 색깔에 더해서 그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이 윤리위원회를 만들어버린다.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당의 도덕성을 따지는 정말 투명하고 절차를 존중하는 그런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점에서 예. 사실은 비박진영, 중도 성향 의원들에게 상당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이 얼마나 그 당내 반발이 있었냐면요. 사무처 직원들, 이게 사무처 직원들 하면 이정현 대표가 아우님들 이렇게 부르면서 취임 초부터 이렇게 친근함을 표시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대표실을 점령하고 즉각 사퇴해라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예, 새누리당이 그만큼 상당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사무처 출신입니다. 본인이 뭐 열 몇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그리고 사무처의 고생과 노고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굉장히 동생들 같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의결이 되고 굉장히 새누리당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정현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당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에 친박계 강성 의원들을 투입하면서 무리를 빚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새누리당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어떤 생각에서 예, 당 예. 사무처 네.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표심에 영향을 좀 줄까요? 상당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 사무처의 그 직원들은 다 뭐 전국위원회라든지 당의 중요한 그 기관들을 다 근무하고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 사무처들이 파업하고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상당한 큰 변수로 역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선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